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양시장 마이너스 4%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공포스럽게 또한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단기 21평선을 그냥 사정없이 깨 부시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뭐 불과 4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지금 4일 지났는데 뭐 시장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 하락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고 원래 추세로 완벽하게 회복을 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지수만 놓고 보면 정말 시장 평온하고 너무나 강한 시장의 모습이라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 속에서 지수를 다 끄집어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수를 위로 돌파를 시켜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정부 쪽에서 민주당이죠. 8월 10일 날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녹아들면서 좀 더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좀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천차만별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에 보면은 뭐 연속성을 띈다라고 한다면은 조선 섹터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도 올라오고 하면서 다시 추세를 다 돌려놓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면서 HJ 중공업이 돌파 이후에 대략 40% 이상 폭등을 했죠. 대한전선도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J 중공업이 오늘 당일과일 지정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KPS라든지 KF라든지 인하공정이라든지 후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순환매를 돌리고 있구나. 이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뭐 시장 보면 최근에는 뭐 삼성 전기 올라오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슈 붙고 그다음에 2차전지는 ESS로 올라오고 오늘은 카카오의 실적에 이 묵었던 종목이 또 바닥에서 12% 급등을 해버리고 MRO 관련해서 군산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과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 화장품과 엔터 이런 쪽이 좀 밀렸었는데 그런 거 다 개의치 않으면서 HFR 실적의 화장품들 날라다니고 여기에 더해서 뭐 내일도 달바 글로벌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종목도 올라오면서 정말 그냥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씀만 드렸을 뿐인데 다 뜨거운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다 좋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시장이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강한 상승장 안에 조정,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인데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그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립니다. 조선, 화장품, 전력인프라 이쪽은 꺾이지 않는다. 꺾이면 들어가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코스닥을 살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인데 음봉이 며칠 나오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2차 전지도 ESS를 필두로 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국가 기관 전력망 계획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발표와 동시에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한전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S 에코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종목을 한번 더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계속 푸틴
으르렁 됐었죠. 뭐 핵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하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을 시키겠다 호언 장담을 했는데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정상회담은 또 상황이 다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푸틴과 처음 정상회담을 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려는 이런 기대감을 만든다면 내일 하루 뭐 주말을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Y 스틸텍, 대도기업, 전진건설, 로봇 등이 또 테마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3일 정도만 딱 이벤트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가입하시면 뭐 나쁜 흐름 없을 거고 대체로 제가 하는 거는 주동주를 계속 트랙하고 관찰하고 그 종목만 언급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장은 지난 대주주 여건 이슈 발 급락을 완벽하게 회복하였으나 또다시 변화하는 시장의 색깔에 적응이 필요한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초선 섹터는 지속적인 순환매와 그에 따른 강세 종목이 계속 바뀔 거고요. HJ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 오늘 단기 과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발로 신고가를 치는 오리엔탈 전공이 끼가 없으나 다시마 급등으로 흐름을 이어가는지 혹은 대한조선이라든지 다른 기자재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은 실적 시즌이죠. 변압기 등등 실적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화장품 섹터의 실적 기대감과 카카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실적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좋았는데 여기다 이제 오픈 AI와 협업을 통한 AI 에이전트를 9월달 그리고 빠르면 연내 10월 정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 등등이 일단 카카오의 주가를 굉장히 그리고 수급 양매수가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는데요. 내일 좀 밀리더라도 뭐 그냥 죽지는 않겠죠. 또한 네이버, 달바 글로벌이 내일 실적 발표를 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실적 발표하고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나스닥이 1.2%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힘을 보탠 거는 뭐 단연 이제 애플의 미국 6천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애플의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라는 내용 등등이 애플 주가를 그렇게 올리고 금일 프리장에서도 주가 상승을 시킴으로써 나스닥 100이 지금 0.7% 정도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는 선물을 또 안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을 다시 회복하면서 국내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8월 8일 1시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를 시작해서 사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완벽하게 꺾인다든지 뭔가 그러한 시그널이 보이면 분명히 비중을 줄이면서 가되 사야 될 종목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유동성 랠리에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분명 맞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매일같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코스닥의 대금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종목을 봐야 오히려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되고 그런 거는 뭐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 대금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흐름이 어떠한지 계속 보시면은 그게 바로 공부고 살아있는 시장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승하는 종목,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은 당연히 이유 없이 거래대금이 터지지는 않죠. 이유 있는 종목에 이유 있는 상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연속성을 띠면서 더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투자가 되고 종배가 되고 매매할 종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도 최근 고용 쇼크 이후 하락했던 폭을 지금은 사실상 거의 다 회복한 가운데 애플의 미국 투자 소식과 함께
현재 시간 외 급등으로 인한 나스닥 추가 상승까지 더해지고 지속되며 강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삼성의 추가 애플 파운드리 분명 아주 기쁜 소식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갭 뜨던 종목들이 대체로 다 반도체 좀 밀렸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애플 말고 뭐 퀄컴도 엔비디아도 수주가 지금 몰려온다라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많은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물량의 사이즈가 얼마인지가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삼성이 추가로 막 급등한다든지 수급이 더 쏠린다든지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좀 괜찮은 부분이에요.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한 9% 올라주면서 삼성 밸류체인들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가 컸던 종목군들이죠. 뭐 바로 뭐 몇 개만 좀 보면 삼성전자도 이러한 연휴에 일단은 좀 들어올렸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요새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이제 좀 올라왔고 본장에서는 거의 시가 고가 만들면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이 갭 사이에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자꾸 올라오고 있다 라는 건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네요. 이오테크닉스도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어찌 보면은 예전에 그런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이제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좀 작용을 해주고 있고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의 관광액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체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상승이 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약간의 커플링이 요즘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국내는 뭐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성장하고 있는 게 사실 국내의 이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더더욱 더 센 것 같아. 캐다의 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거랑 뭐 애플에서도 케이팝 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 막 되는 거 보면은 이런 글로벌 OTT 사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한 이 트렌드 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점들이 간접적으로 화장품을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한국은 보이는 게 다 화장품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을 끄집어 올리고 있어서 구조적 성장이 맞다. 빠지면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안 빠져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저야 뭐 단기 매매를 매일같이 하고 뭐 이 안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모든 매매를 못 하겠죠. 그냥 대충 사놓고 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대충 사놓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조선, 화장품, 전력인프라 거기에 이제 뭐 일부 원전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조선 화장품 아무튼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잘하는 기업이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독보적인 뭔가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냥 중국과 경쟁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뭐 한국 우리 동네에서는 좀 잘해 이런 애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꿈도 봐야 되지만 높은 밸류를 쳐줄 수 있는 이 독점적 구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적이죠. 그게 지금 한국의 화장품이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대장만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만 딱 이번 한 주만 참 돌아보면 바닥권에서 한국전력이 굉장히 빠르게 3, 4거래를 올라오면서 오늘 장중 42,4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박스권을 넘겨내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난
네,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이 조금 쉬고 있죠. 근데 그 틈에 LS 에코에너지가 급등을 하고 세명전기가 전선으로 급등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종목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명전기도 이제 오늘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HVDC 금구류라고 하죠. 초고압 송전 케이블입니다. 송전 케이블. 초고압 송전 케이블. 중요한 거는 초고압 송전 케이블이다. 초고압 송전 케이블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해, 서해 뭐 이런 쪽에 밑에 있는 거, 여기는 뭐 풍력하고 태양광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이거 다 수도권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금구류 이제 HVDC 이거를 뭐 국산화한 기업이 한국 전선 협회에 올해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적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여기에서 일단은 뭐 저항을 받겠지만은 또 며칠 쉬었다가 넘겨버리면 이미 실질적인 부분에서 턴 어라운드가 나왔는데, HVDC라는 키워드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법안 시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6,7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밀리게 되면 연봉 기준에서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윗골이 있는 자리들 8,450원이라든지 구간에 내려온다면 봐야 될 것 같고, 돌파를 하면 돌파로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5년의 박스권이었던가 해도 아니구나,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좀 위에 있으면서 모멘텀을 만들었다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뭐 대한전선도 올라오고, 특히나 이제 뭐 계속 강조했던 LS 에코에너지도 여기까지 좀 올라오는데, 바로 갈지 나중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주도주급의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최근에 여기 한전과 같이 올라온 종목 외에 APR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전에도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금요일 날을 제외하면 그 다음날 반등이 제일 빨랐던 종목인데, 시장 상승과 함께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4일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추가 상승하면 약간 저는 내일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확률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단 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뭐 이렇게 좀 올려놨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한번 슈팅 줄 수도 있고, 뭐 좀 살짝 밀렸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부 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사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APR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좋은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맥스도 다시 거의 대부분 회복했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안 죽네요, 종목들이. 시장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될 종목군들이다. 계속 보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군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장품이 좀 올라왔고, 지금 실적 시즌답게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던데요. 저는 사실 이번 실적을 보면서 잘해야 이 정도 박스 한 6만 원 넘어가서 좀 많이 가면 이런 구간 6만 1,400원, 500원에서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뚫고 여기까지 이때의 음봉의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세는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양 매수가 굉장히 뜨겁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뭐 연기금이 700억, 사모펀드 400억,
그다음 뭐 기타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3천억이 훨씬 넘는 초거대 물량이 좀 들어온 거는 매우 달가운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빠지더라도 좀 끄집어 올리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박스권이 있죠. 이 구간들 아침에 어떻게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좀 올렸다가 줄 수도 있죠. 이 앞에서 물려있는 수많은 개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다 물려있는 개미들 분명히 있겠죠. 이 개미들을 이렇게 쉽게 살려주고 탈출시킨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대단한 일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이버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이버는 국가 AI 대표 주자에 선정되고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문제가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팔고 기관도 사지를 않아서 수급적인 부분이 정말 발목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종가 무렵에 한 23,500원 이하로 매수 좀 진행을 좀 시켜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넥스트레이드에서 팔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팔아버렸습니다. 어, 뭔지 모를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의 이 흐름에 따라서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한번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카카오처럼 그냥 대놓고 뭐 특정 증권사에서 몰아치기로 사준다면야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관망하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 끝나고 리포트를 쭉 읽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캐치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점을 이기고 올라온다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뭐 AI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처럼 뭐 숍비즈, 숍홈 등 이런 뭐 1년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컨퍼런스 나온다면야 또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별 볼 일 없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고, 조선을 안 볼 수가 없죠. 조선을 일단 하나오션 상단에서 국건이 잘 버티고 있으면서 국가놀이 해가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좀 올라가지고 시장에서 예상한 뭐 12만 5천 원, 13만 원 뭐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버슈팅 개념이 생겨서 떨어질 확률이 좀 높겠다 생각이 들고, 핵심은 최근 시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조선 빠지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참 늑딱지 같이 막 종목이 움직여가지고 팔면 또 엄청나게 올라오고 팔면 또 엄청나게 올라오고, 여기서 좀 들어가죠. 뭐 여기 직전고점 근처에서 좀 살포시 팔았습니다. 한 3.5% 정도 먹었나. 뭐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고요. HJ 중공업도 사실 어제 저는 투자 경고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니까 또 본장에서 하니까는 아침에는 멀쩡하더니 본장에서 또 미친 듯이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신고가를 넘겼어요. 빠른 거 아닌가 한데 또 여기를 넘기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부터 좀 팔았는데, 와, 거의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약간은 포모를 좀 느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HJ 중공업이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됐다. 그럼 보통은 이러죠. 이 꽁 대신 닭이라고 오리엔트 전공을 당길 수도 있고요. 일단 오리엔트 전공 자체도 오늘 장중에 대장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HJ 중공업이 당연히 오늘 투자 아무튼 뭔가 걸릴 확률이 99% 자리였기 때문에 어차피 걸린다 생각하고 후발 땡기면서 올라온 거죠. 후발주를 땡기면서. 그래서 올라온 게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내일 또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래대금이 2,400억이니까 그러면은 HJ 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그 다음에 혹시 몰라요,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이 커비드 핸들을 만들고 이때 급등을 했는데 밀렸다가 만들고 올라와서 아침에 이제 좀 빠지고
이런 돌파한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명확하게 지지의 자리들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다 양호해요. 제가 요새 여러분들 종목 언급할 때 기본적으로 쓰레기 종목을 단 한 주도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좋고 그냥 펀더멘털 상으로는 신고가를 봐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항상 주식에 있어서 수급은 모든 실적을 그리고 모든 모멘텀을 우선시합니다.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수급이 깡패면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고요. 아무리 정말 좋은 호재여도 수급의 매도의 압박이 크면 올라갈 수 없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잘 봐야 된다. 뭐 개인 수급도 수급이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수급이고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저는 수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돌파하고 밀었는데 이 자리가 커비드 핸들에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아침에 밀었다가 이걸 들어 올리게 됐을 때 돌파가 나오면 좀 세게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같은 기자재 내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 또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장 이 동성 화인텍도 잘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 화인텍까지 해서 조선을 보면 되겠다. 조선을 보면 되겠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선 말했죠. 케이프는 안 볼 것 같고. 자, 시장의 흐름이 막막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세명 전기차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트럼프, 젤런스키, 푸틴 3자회담 가능성이 오늘 장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SY 스틸텍이 급등을 하고 보였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푸틴 트럼프 수요일 내 회담에 합의했다. 장소도 결정됐다. 러시아 매체에서 이제 크렘린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신뢰성을 주고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SY 스텔텍하고 대동 전진건설 로봇 세 종목을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내용 측면에서는 신선하죠. 그 전에는 뭐 회담을 하네 어쩌네 말만 하다가 이제야 회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Y 스틸텍은 아마 유상증자였을 거고요. 여기 올라오면 저항이 너무 심해서 얘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1등을 했지만서도 여기 오면 저항을 받아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대동기어는 이걸로 보면 되겠네. SY 스틸텍보다도 덜 빠졌죠 주식이. 덜 빠진 상태에서 이 구간이 또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어찌됐든 이 위에 22,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신고가 노린다는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그 SY 스틸텍보다 대동기어가 좀 더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결국은 이런 거는 테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좋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수급이 깡패인 종목이 대부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그냥 단타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4,800원, 850원인가 들어가가지고 5,000 넘어갈 때 분할 매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명전기 대동기어 대동기어도 관심 있다 했죠. 여기서부터 좀 사서 반 팔고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뒤에는 손절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잘 봐야 되겠다. 정도 좀 보여주고요. 오늘 원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일단 이 구간은 그 박스권을 확실히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폭 나가면은 빠지는 자리에서 빠지는구나. 근데 이걸 돌려세워 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은 지금 오클로와 뭐 뉴스케일 파워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원전 쪽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HI도 마찬가지로고요. 이러한 추세에서 밀려도 이런 자리에 지지받고 올라올 때 여기서 떨어질 때 말고 이렇게 올라와서 음봉의 종가를 사서 끌고 간다든지 두 번 떨어지고 양봉 나오면 올라가는 거 보고 불타기 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뭐 스킬 중에 하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달바글로벌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말했고
제약바이오는 며칠 기다려보면 답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흐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